예. 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입니다. 어제 특히서 압수수색 했는데 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하시겠습니까? 좀 처방이라는 택시기사한테 영상사건 부분을 왜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런 논란에 휩싸이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많으시네요. 곤란한 제가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이용구 차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은 1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장차장, 네. 사의 표명은 할 수 있고,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은 이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자리를 비워준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차관에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됐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지금 이용구 차관에 대한 검찰 조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소냐 불기소냐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명예 퇴진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유감 표명 없이 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니까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쪽만 진실을 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더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 때는 추미애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했고 차관에 임명되면서 또 실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두하 변호사님 결국 본인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게 좀 합리적, 적절한 표현입니까? 장관, 차관 다 피고인 돼서 재판받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정말 추미애 전 장관이 너무 좋아하는 말이 해방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 잘 쓰셨거든요. 저희는 해방 이후에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법조 헌정사상, 법조 역사상 한 지금 48년 이후 이제 50년 이후에 제대로 된 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70년 넘는데 보다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패스트 트랙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닌다 쳐요. 근데 택시기사 폭행한 걸로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 그 밑에 법무부에 일하는 사람, 그리고 검사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차관은요, 법사위에 법안 1, 2 소위에 차관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법원 행정처 차장이나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계속 의원들을 하고 보고 그다음에 법원하고 계속 회의하고 뭘 하고 이러는 걸 차관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 재판을 받으러 다니게 되면.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장도 재판 받으러 다니고 지금 검찰총장도 재판을 피고인이 되네 마네 이러는데 그리고 민정비서관도 지금 재판을 받네 마네 이러잖아요. 이광철 민정비서관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법행정 그리고 사법행정뿐만 아니라 사법질서를 담당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중에 이분이라도 좀 그만둬서 이거 비율을 좀 낮춰야죠. 안 그러면 모두 다 재판받으러 다닌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빠져서 비율이라도 좀 낮춰야죠. 본인이 여러 가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의 표명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이제 취임 전에 있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결국 이용구 차관의 발목을 잡은 셈이겠죠. 그런데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다음 날 이용구 차관이 서초경찰서를 찾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게 어떠세요? 해가지고 다 안 준다고 했어요. 하나로 다 안 보여주면 되죠. 좀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폭행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았다. 뒤늦게 알려진 의미 이거 여기서 무슨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11월 6일 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7일 날 오전 11시 12분쯤에 이제 이용구 차관이 서초서를 방문해서 요실물을 받고 돌아갔다. 현재 경찰 설명은 그냥 요실물만 받고 특별히 누구를 만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그 다음 날 이용구 차관이 이제 택시 기사를 만나서 합의금을 주면서 그 영상을 좀 삭제할 수 있느냐, 삭제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택시기사가 삭제는 안 하고 그냥 나만 갖고 있겠다, 보관만 하겠다,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서초 경찰서를 방문한 저때 이제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저 부분과 이 택시기사를 만나서 합의금을 주면서 영상 삭제를 요구했던 그런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거고,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 드러났던 것이 어쨌든 당시에 이미 서초서가 이용구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유력한 인사였다라는 부분을 이미 서초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경정이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의 경찰은 그냥 단순한 평범한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된 거냐? 봐주기 의혹 아니냐? 봐주기 한 거 아니냐? 그 범죄 적용 자체를 너무 손방망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예. 일단 논란 끝에 결국 스스로 물러난 이용구 차관 얘기 오늘 하나하나 이슈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예. 공수처 뭐하고 있냐? 왜 경찰이 이용구 차관 수사하나? 이런 분 수사라고 만든 게 공수처 만든 건데 라는 의견이십니다. 또 볼까요? 예. 신인도 신인 나름이다. 이준석이라니 그의 정치 10년은 말만 앞서는 정치였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네. 이준석이 되면 민주당이 울고요. 나경원이 되면 민주당이 웃어요.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조국님의 희생은 검찰개혁의 밑거름입니다. 주문 완료, 주말에 다 읽겠습니다. 회고록을 사시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촛불 시민에게 책을 바친다고 내로남불 대유행시킨 장본인인데 마지막은 조국 전 장관 비판 댓글입니다.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법무부 얘기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